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셋째 주 첫 번째 조물력 시간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원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은 우선 변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속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평균 속도와 어떤 순간 속도에 이런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위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위치의 변화. 1차원 운동을 지금 논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의 변화를 하려면 먼저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초기에 여기에 있었다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위치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적에 우리는 이 변이라는 것을 이 델타라는 변화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그 기호를 이용해서 델타 x를 우리가 x 나중에 위치 빼기 처음의 위치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줄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속도라는 걸 이야기할 적에 크기만을 나타내는 속력이라는 개념을 또 먼저 이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기의 정도 이런 말입니다. 빠르기의 정도. 그럴 적에 그래서 뭐의 빠르기의 정도냐? 위치의 변화의 빠르기의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을 우선 속력의 개념을 한번 체계대로 해보면요. 속력 먼저 할게요. 그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리의 변화입니다. 거리의 변화. 그래서 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위치의 변화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력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요. 속도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대한 위치의 변화죠. 위치의 변화.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시간의 변화죠.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요? 델타. 시간이라는 것은 타임이기 때문에 t라고 하고요. 위치의 변화는 아까 전에 했었죠. 그래서 델타 x. 자,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평균 속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타냈는데요. 이것을 V라 해가지고 그 위에 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균 속도,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 순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시간의 변화를 0으로 가져갈 때 우리가 그걸 순간이라고 그러죠. 아주 짧은 시간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를 0으로 가져간다.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낸 것을 리미트. 자, 극한의 개념인데 극한 어떻게 극한으로 가나? 델타 t가 0으로 가나 이런 뜻입니다. 그게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게 속도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요걸 집어넣어 줄 수 있게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순간 속도라고 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죠. 그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dt분의 dx가 된다고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알아본 것은 그래프를 가지고 이러한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적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x축이 무엇이고 y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때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적에는 이 x축이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단위가 세컨드가 되고요. y축은 x, 즉 위치를 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즉 시간이 진행될수록 x가 이렇게 변하는 이런 때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직선 그래프인 경우는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변한다. 그럴 적에 어떻게든 이 속도를 구할 적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내 위치의 변화가, 운동의 위치의 변화가 이런 곡선을 따를 적에는 우리가 여기 말하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고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요.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또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점에서 이 점을 해서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좋습니다. 그럴 적에 이 평균 속도의 개념은요.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의 두 점을 이어서 직선을 긋고 그것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변화분의 요게 되겠죠. 만약에 이 두 점 사이에 그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긋고 나서 이거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순간 속도의 개념은 어떻느냐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이 점에서 구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접선을 그을 수 있고요. 이 점에서 구한다면 우리는 또 이러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순간 속도가 되겠다. 순간 속도가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이 기차의 운동을 그 페이지 32페이지 그림 2-6에 주어져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이 그래프를 좀 지우고 여기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제 2.2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제 2.2에서요 기차의 운동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2, 4, 6, 8, 10,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금이 2, 4, 6, 8, 10, 12 이렇게 된다고 지게. Y축은 다시 X가 되고요. 미터, X축은 시간이 됩니다. 그럴 적에 A점이 어디 있냐면은 좌표로 보면 4,4에 있습니다. 여기 A점이 되어 있고요. B점은 8,4가 되어 있고요. C점은 어떻게 되어 있죠? 12,10가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점에서요 A점까지는 이렇게 직선 운동이 되고요. A에서 B 사이는 그냥 수평선이 되고요. B점에서 C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적에 우리가 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동에 대한 첫 번째 A1 전체 이동 즉 이 원점에서요 어디요? C점까지죠.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요. 자, 이렇게 구간이 주어진 경우는 평균 속도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속도라는 것은요 그 시간의 변화를 0으로 가진 그 지점을 말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주어진다. 아,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죠? 요 공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V바는 어떻게 되죠? 델타 T분의 델타 X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식은 무조건 써야 되겠죠. 쓰고 나서 주어진 조건들, 즉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델타 T가 어떻게 되죠? 0에서 12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 빼기 0을 쓰고요. X는요
나중에 위치 즉 이게 10이죠. 10 빼기 0이니까 10 빼기 0을 하면은요 이게 12분의 10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0.833 단위는요 숫자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물리량이 의미를 가지려면은요 숫자에다가 단위를 붙여줄 적에 그 물리량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위를 적어주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위가 없다면 0.833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죠. 그래서 시험 실직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단위를 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단위를 빼먹으면은 여러분들 감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번을 한번 보시면요. 처음 4초 동안에 즉 처음 4초 T 처음 4초 동안 즉 무슨 말이죠? 이 원점에서요 A점까지죠. 이때 뭐를 구하는 거죠? 다시 구간이 나와서 뭘 구한다고요?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니까 V반을 다시 구하자.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 다시 써줄게요. 그 다음 델타 T는 어떻게 됩니까? 4 빼기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X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빼야 되니까 다시 4 빼기 0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니까 1.0m/s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C번을 한번 구해볼게요. C번은 뭘 구합니까? 다음 4초 동안에 그러니까네 평균 속도 A점에서 B점 다음 4초 즉 A점에서 B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야 합니다. 똑같이 이 정의식을 적용해 보면은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데 델타 T는 다시 4가 되고 X가 근데 변화가 없죠. 4에서 다시 4를 빼니까 0입니다. 그래서 답은 0m/s가 됩니다. D번은 어떻게 구하죠? D번은 뭐를 묻습니까? D번은요 2초일찍의 순간속도와 9초일찍의 순간속도를 구하래요. 자, t = 2.0이라고 딱 주어놨습니다. 그러면 뭐다? 델타 t가 아니죠? t = 2.0을 줬으니까 이거 순간속도를 구해야 돼요. 순간속도는 뭘 구하는 거다? 순간속도를 뭘 구하라 그랬죠? 안 지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런데 O에서 요 2초는 여기서는 지금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 일정하죠. 기울기 일정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구했죠. 처음 학교에 여기 이 기울기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V의 2초 t = 2.0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 구하니까 1.0m/s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2번을 하겠습니다. 자 2번 t = 9.0이다. 자 t = 델타 t가 아니고 t로 주었다. 뭘 구해야 되죠? 순간속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V의 순간 t = 9.0이라 해놓고요. 그러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 9초일지게 어떻게 됐습니까? 책에 그림 2-6을 보니까네요. 여기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꺼놨습니다. 파란 선으로 이렇게 꺼놨어요. 그래서 9에서 접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죠? 요거 분의 이거제입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이거는 지금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그래서 기울기라고 써놓을게요.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파란색이 요 지점에서의 이 곡선의 이 지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접하고 있는 선이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를 구하니까네요. 답을 보면은 델타 t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 빼기 3이 되어 있죠. 9.0 빼기 3.0이 되어 있고요. x는요 여기 가보니까 4.5인가 그럴 겁니다. 맞나요? 맞네요.
4.5 빼기 0이 되죠. 왜냐면 지금 여기 y축의 좌표는 0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y. 그래서 6분의 4.5를 하니까 0.75m 더 세컨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로부터 우리는 순간 속도와 그다음 평균 속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아주 일반적인 그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왜냐 뭐 일직선도 들어가 있고요, 수평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곡선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알아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제가 안 지우고 놔뒀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변위와 속도,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속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자, 이 가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 속도에 가짜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속도가 증가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더할 가짜를 써요. 한자로 말하면은 이 속도가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더해지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가속도를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글자 A를 따서 우리는 A라는 것을 가속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알아봤듯이 평균 속도 먼저 알아봤듯이 평균 가속도라는 것을 먼저 알아봅시다. 평균 가속도는 뭘까요? 그러면은 속도의 증가하는 정도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V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속도를 나타낼 적에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의 변화를 봤습니다. 위치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를 붙여놓고요. 이 델타 t, 즉 시간의 구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평균으로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한다? 평균 가속도라는 평균 가속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에 순간의 개념을 찍어줘서요. 순간 속도가 있었듯이 순간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순간이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 그리고 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다. 그러면 이 수학적인 개념이 뭡니까? 시간을 0으로 보내는 아주 짧은 시간, 즉 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순간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를 A 바를 붙이지 않고 A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미분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dt분의 d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 마치 여기 x와 t의 그래프처럼 속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가속도의 개념에 있어서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가속도의 개념을 더욱더 자세히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항상 그래프를 그릴 적에는 x축이 뭐 어떤 양이고 y축이 어떤 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라고 했죠. 그죠? 먼저 x축은 당연히 시간의 분리량일 겁니다. 왜? 이것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축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v입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의 단위를 갖는 속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예제에서도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플랫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수평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곡선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운동이 주로일 건데요. 이럴 때는 사실 시간에 대해 속도가 변하지 않죠. 그냥 일정하잖아요. 그죠? y 값이 일정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같은 직선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다. 그러면은 속도의 변화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하다에 대해서 근데 가속도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가속도. 세 번째, 이런 곡선으로 변하는 경우는요,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34페이지 예제 2.3에 있는 뜬공 잡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예제 2.3 뜬공 잡기인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야구 게임에서요, 여기에 홈 플레이트가 있는데 타자가 쳐서 공이 날아갈 적에 외야수가 이 날아오는 공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해서 가가지고 캐치하는, 잡는 그런 운동을 나타내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다시 이야기하는데, X축은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Y축은요? 속도겠죠, 그죠? 그래서 V의 미터 퍼 세컨입니다. 이럴 적에요, 1초, 2초, 3초, 4초 동안에 가는데요. 1, 높이도 1, 2, 4를 갔는데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 속도의 변화를 보니까 2초 동안에 이 4까지 가요. 2초 동안에 속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공을 딱 때리는 걸 보고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속도를 점점 증가시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요, 3초까지 수평이 됩니다. 4초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2가 됩니다. 틀렸네요. 잠깐 더 올라가야 되는데 4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을 A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원점이라고 할지게요. 여기를 중간, 2.5가 되는 그 시간을 B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2, 3과 4 시간 요 사이에를 C로 잡았습니다. 자,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할지게요. 외야수가요. 문제가 뭐냐면은 점 ABC에서 이 점과 이 점에서 순간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점 A, B, C에서 순간 가속도. 자, 순간 가속도란 말이 나오면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여기도 지금 순간 속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순간이란 말이 나오면 뭘 해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운동에서는 이 구간이든 전부 다 직선 운동이, 직선 그래프입니다. 직선 그래프. 자, 이런 직선 그래프에서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는요, 그냥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A 지점에서 가속도를 구해보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울기 구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요 기울기가 똑같다. 왜? 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적에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거는 평균의 가속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은 그냥 기울기, 즉 X 변화분의 Y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4가 된다, 그죠? 2.0 이거 변화.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는 4.0 미터 퍼 세컨드가 되고요. 이게 세컨드니까 2.0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속도가 유니폼하게 일정하게 변할 때에는 그 운동은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똑같다.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A의 B를 구해보자. 즉 순간 가속도인데 B 지점에서다. 자, 근데 이 B 지점의 지나는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죠. 2초에서 3초로 지나갈 때 속도가 일정하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를 하니까요. 이건 1되지만 분자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0m/s의 제곱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은 이 지점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무슨 운동이다? 아까 말했죠?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이제 C 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C 지점에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A의 C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요, 똑같이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V를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의 변화는 1초죠. 4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2 빼기 4를 해줘야 되죠. 4 빼기 2가 아니라 왜? 나중에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이래가지고요. 마이너스 2.0m/s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것은 뭐냐면은 속도가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가속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속도가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즉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작아지는 경우인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운동을 생각해 보면요, 공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처음엔 정지해 있다가 뛰어야 되겠죠. 속도 올립니다. 그래서 낙하 지점 근처에 가서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캐치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를 좀 줄여갑니다. 줄여가지고. 물론 굉장히 높이 뜬 나와 라인 드라이브 형식의 굉장히 예리한 타구가 나오면 뭐 계속 전가하면서 어떻게 다이빙 캐치를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운동인데 이 그래프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뜬공 잡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도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35페이지에 이것들은 제가 그림 2-10 같은 경우는 금방 야구 공을 캐치하는 그런 모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그림 2-10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운동 도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차원에 있어서의 이러한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